이게 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많다는 거.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보증금 넣는 것보다 10만 원 더 비싸잖아요. 똑같은 금액 더 들어가더라도. 이럴 때만 선수금을 넣는 거예요. 다를 때 넣는 게 아니라. 자, 리스 가이드 두 번째 영상. 오늘의 주제는 리스 초기 비용을 똑똑하게 결정하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리스 할 때 이것만큼은 좀 먼저 결정을 하고 또 견적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리스 할 때 초기 비용을 넣을지 말지 또는 얼마를 쓸 건지 결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계약 기간인데 60개월을 가장 많이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인수할지 반납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나중에 선택할지를 먼저 결정해야지 그거에 맞는 또 좋은 견적 구성이 나온다고 설명드렸고, 인수에 따른 유리한 잔존 가치와 또 반납에 따른 유리한 잔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주행거리. 반납하실 분들은 나중에 차 반납하고 나서 페널티가 나오지 않게 이 주행거리도 조금 넉넉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다. 이 5가지가 왜 중요한가? 계약 중간에 출고하고 나서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5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영상을 여기 상단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초기 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적서를 또 띄워드리고 계산까지 해보면서 꼼꼼하게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 차 리스를 할 때 초기 비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보증금과 선수금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초기 비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반면에 나는 초기 비용을 쓰기 싫다 또는 다른 데다가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넣을 돈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죠. 크게 보면은 요 3가지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실 건데, 초기 비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대 가용 금액이라고 할게요. 얼마나 내가 차에다가 돈을 최대치로 넣을 수 있는지, 시드원가의 최대 60% 안에서 정말 영끌까지 해서 내가 얼마나 차에다가 돈을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차에다가 5년 동안 또는 리스 기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싫다, 그리고 나는 당장에는 가용 금액이 없어서 무보증으로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보증으로 견적을 내셔야겠죠. 요즘에 이 무보증 리스 견적 문의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런 분들이죠. 돈은 있는데 쓰기 싫다, 그래서 난 무보증을 알아본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무조건 무보증만 보지 마시고, 보증금이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납입금 이자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아직 비교를 안 해보셨잖아요. 확인을 안 해보셨잖아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죠. 1000만 원 넣었었을 때 한 달에 이자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들도 꼭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들어간 견적을 체크해서 무보증과 비교를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거다. 참고로 초기 비용 중에서 보증금 넣으시는 분들이 90%예요. 저는 이 선수금 넣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따가 제가 예시를 짜가지고 보여드리겠지만, 선수금 넣으면 월 납입금이 확연하게 떨어지는데 사실 그거는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미리 내버리니까 줄어드는 거지,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한 달에 내는 리스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수금을 내는 거지, 선수금을 넣는다고 월 납입금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초기 비용을 결정하고 비교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사고 싶은 차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리스를 한다 그러면은 이 초기 비용을 결정하는 단계를 좀 보여드리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제가 5가지 견적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보증 견적, 두 번째 보증금이 최대 60%, 그리고 보증금을 선수금을 5천만 원 짠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보증금을 조율해서 한 2,500 정도 들어간 견적까지 월 리스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고 싶은 차가 BMW의 X7 X드라이브 40i M 스포츠의 7인승 예전부터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60개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는 반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비용 결정하는 단계니까 얘랑 얘는 고정값으로 두기로 하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 차에다가 넣을 수 있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5천만 원 정도는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에서 보증금을 더 넣었었을 때 뭔가 메리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큰 돈을 묶어놓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 최대치로 더 넣었었을 때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연끌을 해서 60%도 넣을 생각은 있습니다. 무보증 견적을 봐볼게요. 견적표를 지금 띄워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음에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차량가가 1억 5,100만 원에 할인, X7 할인이 요즘에 좋죠. 기본 할인 1,600만 원에 BMW 구매 이력이 있기 때문에 2% 추가 할인을 넣어서 1,902만 원 할인을 넣었어요. 취득원가가 1억 4,588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보증금, 선수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제 저는 반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반납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잔존 가치가 높아야 되고 월 납입금을 떨어뜨려야 되는, 이때는 이자와 이율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잔존 가치는 다음 영상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보증으로 했더니 월 리스료가 170
21,600원. 그 다음 비교해 볼 거는 이 보증금을 최대로 넣었을 때 이 월 리스료가 얼마나 떨어지나. 월 142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무보증 했을 때보다 30만 1,200원 떨어졌어요. 보증금 60% 최대가 7,918만 8천원이란 말이죠. 내가 60개월 동안 이 차를 리스 계약해서 타는 동안 7,900만 원, 거의 8천만 원을 묶어두고 월 30만 원의 혜택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8천만 원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제가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서 통장에 막 1억, 2억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생각이 많아지네. 8천만 원 큰 돈을 쓴다는 거는 굉장한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8천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스료가 170에서 거의 142만 원까지 내려가는 이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30 곱하기 60개월 해봐요. 거의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8천만 원을 넣어놓고 60개월 동안 내가 1,800을 벌 것인가? 이런 포커스로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8천만 원을 굴려서 1년에 36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솔직히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안 넣으면 안 넣을수록 저한테 유리한 겁니다. 통장에 뭐 5억, 10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리스 하시는 경우 많죠. 8천만 원 통장에 있으나 차에 있으나 큰 차이 없다. 그냥 차라리 나는 이자 비싸고 월 리스료 비싸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냥 8천만 원 차에 묶어두고 나 한 달에 30만 원 이득 보겠다. 그런 분들은 또 보증금 넣으시는 게 유리한 거죠. 은행 이율로 해가지고 뭐 5%, 6%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30만 원까지는 못 받으니까.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증금이 없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현금을 따로 보유를 하고 그냥 돈을 안 넣었으니까 월 리스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8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무난하게 차에다가 박을 수 있는 한 5천만 원 정도 비교를 해볼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월 150만 4,9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보증이랑 5천만 원 넣었을 때 차이는 월 21만 6,700원이 나더라고요. 아까랑 똑같은 고민. 내가 5천만 원을 차에다가 박아두고 한 달에 이 리스료 차이인 한 21만 원 정도로 이득을 볼 건가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면 5천 내가 다른 데 굴리고 내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더 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포커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선수금 견적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증금 5천만 원 들어간 거랑 선수금 5천만 원 들어간 거 보여드릴게요. 선수금 5천만 원 넣으면은 리스료가 77만 3,400원이 돼요. 거의 뭐 반값이잖아요. 보증금 5천 들어간 것보다 선수금 5천 들어간 게 반값이라 가지고 이게 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많다는 거. 선수금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야 되나? 저는 60개월 하고 반납할 건데 보증금 5천만 원 내고 근데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고 60개월 동안 내가 얼마 냈나 계산을 해보면은 9,029만 4천 원 내는 거예요. 60개월 동안. 선수금 들어간 견적은 이 60개월 내가 차 반납할 때까지 얼마 내는 거냐면은 9,640만 4천 원 내는 거예요. 선수금 들어간 게 보증금 들어간 것보다 똑같은 금액 들어갔다고 쳐도 거의 620만 원 정도 더 비싸잖아요. 비싸게 내고 타는 거예요. 월 리스료를. 그러니까 선수금은 사실상 월 리스료를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리스료 160만 6,733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내가 5천만 원 넣는 거는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선택할지 선수금을 선택할지 중에서 보증금을 넣으면 한 달에 150만 원 내고 타는 거를 선수금을 넣으면 한 달에 160만 원을 내고 타는 꼴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선수금으로 진행하는 게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일단 한 달에 77만 3,400원 X7 40i를 난 너무 타고 싶은데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와이프 허락이 안 떨어져.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와이프 견적 보여줄 때 이 선수금 보증금 잘 모를 거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5천 원이 아니라 몰래 선수금 5천 원을 넣는 거예요. 한 달에 월 리스료가 확연하게 77만 3,400원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150만 원에서. 이런 분들이 선수금을 넣는 거고. 가끔 가다가 되게 큰 법인이 있어요. 이런 법인들은 임직원 차해줄 때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한 달에 월 150, 그 다음 밑에 직원은 뭐 한 달에 120, 평사원은 한 달에 80 이런 식으로 차에 대한 지원해주는 비용을 정해놓는 법인들이 있는데 그런 법인들도 비슷한 경우지. 한 달에 회사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100만 원이야. 난 월대 100만 원짜리까지는 탈 수 있어. 근데 내가 알아보는 차가 리스 계산을 해봤더니 무보증에 한 120만 원 나오네? 그러면은 뭐 선수금으로 조금 내가 넣어서 뭐 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20만 원을 98만 원으로 맞춘다든지 이럴 때만 선수금을 넣는 거예요. 다를 때 넣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보증금 넣는 것보다 10만 원 더 비싸잖아요. 똑같은 금액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포커스로만 선수금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선수금은 미리 내버리는 돈이다. 그치? 선수금은 허락받을 때 넣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허락을 해야겠죠. 선수금을 넣으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할 수 있겠지. 나는 X7을 타지만 나 한 달에 70만 원밖에 안 내. 그래서 나는 이 차를 타도 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거잖아. 난 무려 4가지를 비교를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무난하게 보증금 한 2,500만 원 무난하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또 견적을 또 뽑아보면 되죠. 견적 여러분들이 뽑는 거 아니고 담당자한테 그냥 요청하면은 바로바로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견적 5개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줘요. 7개, 8개 요청하시는 순간 이제 이분은 견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스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귀찮아하는 그런 담당자 있잖아요. 그런 담당자는 그냥 버리시고 디에로도 솔루션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아요. 보증금 마지막으로 2,500짜리 월 160
61만 3,200원이 나오더라. 무보증에서 한 11만 원 정도 빠졌죠. 보증금을 넣었었을 때 금액 빠지는 거 보고 보증금을 넣는 게 좋나요? 얼마나 넣는 게 좋나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딜러분들도 그렇고 친한 친구도 그렇고 이거는 자기가 넣었었을 때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증금 얼마 넣으면 좋아요? 보증금 최대한 넣으면 좋죠. 이 170만 원짜리 무보증 견적이 140만 원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딱 얼마 넣었었을 때 얼마를 이득 보겠다고 하는 공감이 생기면 넣으시면 되고 공감이 안 생긴다. 안 넣으시면 됩니다. 무보증 하시면 됩니다. 8명 정도 상담을 했거든요, 오늘. 이 상담 한 분 한 분 할 때 거의 적게는 20분, 많게는 뭐 한 4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 걸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려요.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말한 게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제 다 견적을 내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아, 난 이걸로 결정을 해야겠다 하시는 그런 구간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 돈 넣어서 이 정도 세이브 되는 거면 난 그냥 안 넣겠다. 5천만 원 넣으면은 리스료가 한 달에 22만 원이나 떨어진다고요? 그럼 무조건 넣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결국에는 견적 구성 하나하나도 다른 경우의 수를 두면서 비교를 해서 나한테 맞는 그런 리스트 견적을 찾아야 되는 거고 거품 같은 것들을 빼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체를 또 비교를 해보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리스트에서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계약 기간도 할 거고 인수반담 나중에 선택할 때 어떤 포커스로 또 선택을 하면 좋을지 뭐 잔존가치 주행거리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5가지의 경우의 수의 견적을 받아봐야겠다. 저희 디에로또 솔루션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견적 5개까지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6개부터는 전 그때는 견적은 안 드리고 이제 상담을 드려요. 다시 저랑 이런 거 얘기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 오늘 영상 정말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분명 좋은 리스트 견적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구매 가이드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지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